경기 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런 그 복수극을 꼭 오늘 경기에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25회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선수들의 몸 상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나머지 한 경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정신적으로 싹 있고요. 네. 경기에 좀 몰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2007년 인천에서 열렸던 대회를 마지막으로 우승과 인연이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위성호 감독과 정상일 코치, 그리고 여자농구 선수들 모두 다 각오가 남다를 텐데요. 네. 먼저 일본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연주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전 결승전입니다. 8일 동안 7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팀, 그만큼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지난해 런던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일본에 패배를 하면서 그때 당시 28점 차로 대패를 하면서 여자 농구 위기론까지 거두댔었던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정말 이 순간을 절치부심하면서 기다렸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멋진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오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본을 꺾게 되면 아주 아시아의 그 맹주 자리를 다시 찾아오면서요. 네. 지난 대회의 그런 또 치욕을 또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죠. 양팀 예선 빅3 경기 평균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대만, 일본, 중국과의 대결, 그리고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과의 대결에서의 기록인데 대체로 일본이 실점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의 오가 6고와 요시다 아사미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 수비를 펼치는 일본 팀이거든요. 이제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움직임을 얼만큼 가져가면서 수비를 좀 흔들어 놓느냐가 오늘 이제 경기 초반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로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아, 이미선, 김단비, 이연화, 곽주영, 양지희, 변현아, 임영희, 박혜진, 김정은, 강영숙, 신정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자랑스러운 이름들이고요. 네. 하운주 선수와 최윤아 선수 또 정선아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빠져 있거든요. 부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의 전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결승전에 오르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승에서 일본을 만난 게 물론 이제 일본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전력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 높이가 상당한 중국보다는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위성호 감독은 딱 한마디를 했는데요. 죽기 살기로 뛰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일전의 또 특수성도 있고요. 네. 먼저 일본의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미야 유카, 미야모토 미치코, 도카시키 라무, 요시다 아사미, 오가유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세 선수가 도카시키 라무, 네. 그리고 이제 팀의 리딩을 맡은 요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석점 슈터인 미야모토 선수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이미선, 양지희, 변현아, 임영희, 신정자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팀의 이제 고참 선수들이 대거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번의 그 국제대회 경험을 경기 초반에 좀 잘 녹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가드에서 이미선과 오가유코의 대결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시다 아사미 선수가 이번 대회 들어서는 활약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가유코는 어떻게 보면 좀 지는 별이고요. 이제 신성으로 떠오른 요시다 아사미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대회 전체 어시스트 1위, 4.2개로 2위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빠른 발을 이용한 그 스틸도 지금 17개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선수 도카시키 라무 선수죠. 10번 등번호를 네. 달고 있는 선수인데 192cm를 신정자, 임영희 그리고 양지희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봄에 그 클럽 챔피언십이죠. 네. 그 4개국 초청 대회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번 대회 굉장히 급상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 일본의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때 도카시키 라무가 무려 27점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 초반에 우리가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쫓아 들어오는 그 오펜스 리바운드 그 부분을 허용을 하면서요. 자신감을 좀 심어준 그 계기가 됐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박스아웃을 해서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리바운드를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준결승전 중국전보다 훨씬 많은 현지에서 이 한국 팬분들이 오셔서 또 네.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네, 티보프로 양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일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초반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네. 일본의 공격 요시다 아사미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인트 존 안에서 오버가딩이 돼야 되거든요. 저 부분이요. 도카시키 선수가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지금은 잘 됐어요. 네, 대한민국 이 팀의 가장 큰 자랑이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를 뺏기게 되면은 도움 수비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야모토한테 또 석점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수비를 1차적으로 잘 해내야 되겠죠. 네. 신정자 일단 뒤로 뺍니다. 압박 상당한데요, 일본도. 자, 열렸어요. 반대편 열렸습니다. 임영희가 던집니다. 점프슛. 임영희 튀기면서 안 들어갑니다. 정면 압박 수비 이 대한민국과 경기를 펼치면서 일본도 우리에게 많은 걸 배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한 이후에도 요시다를 빨리 체크를 해서요. 빠른 공격이 나오지 못하겠군요. 아, 도카시키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자,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리바운드 체크를 해야죠. 파울입니다. 임영희 선수의 파울. 자, 지금도 오버가딩 하는 상황에서 볼이 뒤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반대에 있는 수비수들이 도움 수비를 올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일본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는 선수는 이 도카시키 라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첫 득점을 도카시키 라무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 앞으로 일본을 한 10년 정도는 먹여 살릴 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그 전체 리바운드 1위고요. 네. 블락샷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어제 경기 영웅은 변현아 선수였는데 오늘 초반부터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신정자 이미선에게 열렸고요. 열렸습니다. 석점 시도 이미선. 오! 네! 이미선. 자, 시작을 3점 슛으로 시작을 하죠. 게다가 대한민국의 캡틴 이미선 선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백스크린을 정확하게 잘 걸었기 때문에 완벽한 그 찬스를 만들어냈죠. 네. 오가유코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네. 저 지금 볼을 잡고 있는 미야모토 선수는 될 수 있는 대로 헬프를 많이 가면 안 돼요. 네, 두 명이 맞서고 있는데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해야죠. 네. 자,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포스트에 볼이 들어갔을 때 기습적으로 지금 더블팀을 만들었죠. 상대방보다 한 발 더 뛰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여기서 미스. 실책이에요. 네. 패스 미스가 나왔고 자 빨리 정비해야죠.
요시다 아사미. 오, 더블 드리블. 지금은 캐링 더블이죠. 캐링 더블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도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한 네. 요시다 아사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격을 시도한 이후에요. 만약에 네. 실패를 했을 때 저 요시다와 오가를 얼만큼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요. 트랜지션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리바운드 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같이 뛰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드리블 많이 칠 필요는 없어요. 네. 자전거에서 이미선 변현아에게 내줬습니다. 변현아 등 돌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좋아요. 뚫었습니다. 이거 이게 좋네. 개인기를 쳤는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바란스가 좀 깨진 상황이었죠. 침착히 공격을 해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리바운드하고요. 좋았습니다. 네. 수비 끝까지 해줬죠 지금. 그렇습니다. 정면에서 이미선 뒤충거리면서 기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쪽에 신정자 선수에게 내줍니다. 신정자 1대1 돌아서면서 던지는데 신정자 튕겨져 나옵니다. 마미야 유카 선수하고는 어느 정도 이 신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스트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네, 안쪽에 넣어줬는데 네. 마무리가 아, 안 됐습니다. 지금도, 네. 또 공격 리바운드 도카시키 선수에게 이런 뺏겼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지금 양지희 선수가 맡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슛을 하든 상관없이 박스아웃을 지금은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골밑 근처로 그렇죠. 상대방 선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죠. 특히 도카시키 선수는 외곽에서 빠져나가 있을 때 지금도 공격자 아하, 파울이죠. 변현아 선수의 파울을 지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드로 라인 근처죠. 미들 라인에 있는 도카시키 선수가 리바운드 참여를 하지 못하게 그 위치에서 박스아웃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양지희 선수는 이제 비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관중석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응원전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태국 방콕입니다. 여기서 열렸는데요. 자, 끝까지 수비 마크를 하고 괜찮아요. 있습니다. 수비 로테이션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깥쪽에서 페이크라고 들어가는데요. 네, 수비 잘 되고 5초 있어요. 지금까지 잘 됐어요. 파울을 지금은 지적했습니다. 마미야 유카의 터닝슛 동작이었는데요. 신정자 선수가 어제 중국전에서도 33분을 소화했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손을 쳤다라는 건데, 네. 우리 선수들이 그 레프리의 그 성향이나 또는 이제 혹시 모를 조금 애매한 판정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투 안 들어왔습니다, 일본.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게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고 경기를 하면 되겠죠. 네. 신정자가 바깥쪽에서 쉬고 있습니다. 양지희. 이미선 바운스 패스 열어줬습니다. 김정은 다시 양지희가 괜찮죠? 던지는데요. 튀기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랐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공격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포워드 라인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 신장이 더 크거든요. 지금 점프슛을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양팀 오늘 끈적끈적한 수비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임영이나 변현아 또는 이제 김정은까지 포스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안쪽에 이미선 어렵게 잡았습니다. 신정자가 바로 쏘는데요. 신정자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뒤쪽에서 잘 그래도 괴롭혀줬습니다. 양지희. 저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참여해서 저렇게 탭아웃을 시키면 상대의 그 빠른 공격을 좀 억제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네. 양팀 모두 다 압박 수비의 대결. 지금 5분 가까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양팀 모두 다 3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어느 팀이 이제 실점을 덜 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자, 지금은 이미선과 앞선 세 선수가 다 바뀌었네요. 네. 임영희가 나가고 김단비, 김정은, 박혜진이 들어왔죠. 초반에 체력 조절을 좀 해주는 모습이죠. 네. 이성 감독. 자, 일본의 공격인데요. 자, 5초 남기고 지금까지 수비가 잘 됐는데 도카시키에게 내줬습니다. 저렇게 넘어가는 볼을 잡기 위해서는요. 신정자 선수가 마미야 유카 선수를 조금 더 떨어뜨려 놓지 말고요. 패스기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카 선수의 움직임에 이 도카시키 선수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 김단비, 양지희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볼을 다룰 수 있는 선수가 빨리 볼을 잡아줘야죠. 자, 김단비 바로 쏘는데요. 김단비 슛이 안 들어갑니다. 볼 빨리 체크해야 돼요. 네. 빨리 수비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공격입니다. 그대로 파고드는데요. 이게 파울입니다. 양지희 파울.
그렇죠. 이게 이제 슈팅이 우리나라의 공격이 메이드가 안 되면은 상대한테 이렇게 빠른 트랜지션을 허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네. 요시다 아사미 선수가 저런 개인 그 돌파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빠른 그 체크가 좀 필요하죠. 이번 대회 들어서 요시다 아사미 선수가 돌파를 많이 시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모습 네.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랜지션 상황이 걸리면은 본인의 능력을 100% 믿는 거죠. 네. 평균 득점이 7.0득점 그리고 어시스트도 4.2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사미 7대3 일본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성호 감독이 끝까지 그대로 선수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투율을 조금 높여야 돼요. 네. 이미선 선수의 석점 이후에 지금 수차례 공격이 다 무위로 돌아갔거든요. 네. 박희진 선수가 이미선이 빠진 자리를 잘 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운스 패스. 김단비 선수 어렵게 잡았고 안쪽으로 패스가 아니랬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렇게 네. 싸움을 붙이는 패스에서는 안 되죠. 네. 도카시키 안쪽 파고드는데 끊어냈습니다. 네, 스틸을 잘 해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박혜진 앞쪽으로 내준 여기서 네. 넘어뜨렸죠. 다행히 파울이 나왔죠. 네. 양지희 선수가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이 골밑을 책임지는 선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쓰러진 모습을 취하면 네. 정말 마음이 덜컥덜컥합니다. 그렇습니다. 곽주영 선수가 지금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빅맨 자원은 현저하게 지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지희 선수가 끝까지 잘 마크를 해줬습니다. 자, 다행히 양지희 선수가 일어서서 다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선수의 파울이 나왔었고요. 대한민국의 공격입니다. 드리블보다는 움직임을 통해서 자리 잡고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포드 라인에서 공격을 시키죠. 아하!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은. 이런 게 이제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네. 일단 돌파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슛인데 튕겨져 나옵니다. 리바운드 잘 됐어요. 7대3 빠르게 달립니다. 김단비. 일단 한 템포 늦춥니다. 이번엔 김정은 오른쪽으로 돌파. 자, 두 명이 마크를 하고 있어요. 빨리 스윙이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박혜진 일단 뒤로 빼고 멀리서 던지는데 양지희 슛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네, 신정자. 그렇습니다. 자, 체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전에서도 그렇고요. 미들라인 그 점프슛이 상당히 적중률이 높거든요. 네. 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참여할 필요가 있죠. 7대5를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의 공격입니다. 네, 움직임을 미리 잡지 않으면 상당히 괴로워질 수 있거든요. 페이더웨이 슛이 이게 돌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로우 포스트에서 볼을 잡으면 더블팀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게 하면요. 네. 더블팀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박스아웃, 오버 같은 게 좀 필요하죠. 이번에도 신정자 또 들어갑니다. 좋아요. 신정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장이 위에 있는 우리나라 포드진들을 지금 반대로 포스트 쪽으로 집어넣고요. 네. 그 볼이 이제 빠져나왔을 때 신정자나 양지가 지금 미들슛을 때리는 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돌아가면서 지금 수비를 마크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수비 잘 됐어요. 네. 자, 안쪽으로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일본 멀리서 던지죠. 여기서 리바운드 그렇죠.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슛을 쏘게끔 하면요. 그만큼 퍼센테이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비가 잘 됐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선수들이 한 발 더 뛰어줘야 되는 자, 이번 이번에는 결승전입니다. 신장이 큰 박혜진 선수가 또 요시다를 데리고 하네요. 박혜진 그렇죠. 네. 자신 있죠. 아주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시다 선수를 상대로는 네. 박혜진 선수도 자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가나 요시다 선수가 다 1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을 괴롭히게 되면 이제 파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체력적인 부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정자 선수가 파울 2개를 기록하면서 팀 파울에 걸린 대한민국인데 네. 오늘 이 수비 대결 접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파울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미야가 센터 선수인데 저렇게 외곽까지 나갔을 때 물론 이제 타이트한 디펜스는 좋지만 볼을 잡게 되면 이제 조금 거리를 둬도 괜찮거든요. 네. 자, 팀 파울 상하기 때문에 자유투를 좀 허용을 하게 됐죠. 신정자 선수가 마미야 유카 선수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마 상당할 텐데요.
지난해 28점 차로 대패를 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예선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했던 대한민국. 네. 이제 서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지금 한 6분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슈팅 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천천히 지금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가와 김단비를 붙였죠. 네. 박혜진, 이번엔 김단비입니다. 김단비 그래요. 돌파! 좋아요. 네. 시원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김단비. 자, 일단은 운동 능력에서 오가 유코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요. 네. 저는 1대1 적극적인 1대1 공격 좋죠. 곧바로 수비 바로 들어가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안쪽으로 패스, 도카시키 선수에게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되면 실점이죠. 양지 선수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볼 사이드로 빨리빨리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독과시키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미리 가서 서 있어야지 그 위치를 안 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도카시키 선수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좋아요. 김정은! 마무리 아쉽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 빠르게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석점!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미야모토의 석점이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이 우리가 늘 거를 못 넣기 때문에 상대한테 빠른 그 공격을 허용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수비 정도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찬스가 날 수밖에 없죠.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석점슛 18개째 41.5%의 석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야모토입니다. 철저하게 같은 방법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신정작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대결에서 일본이 살려내는군요. 그렇지, 빨리 해줘야 되고요. 네. 자, 빨리 백코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 일본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샤클락과 게임클락 거의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단비를 요시다한테 붙이는 것도 괜찮죠. 네. 힘과 그런 신장이 있기 때문에요. 요시다. 지금은 요시다 선수에게 당했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지금은 이제 탑 부분에서 피켓롤을 했는데요. 네. 빅맨이었던 그 신정재 선수가 조금 더 도움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어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김단비 선수도 지금 무릎 통증이 있는 상황인데 요시다 선수에게 지금은 점수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도 들어가면서 어느덧 8점 차. 자, 여기서의 이제 1쿼터 마무리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할 수 있거든요. 네. 자, 4초 남기고 김단비 선수 마음이 급했네요. 이렇게 해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19대 11로 일본이 앞서면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그 일본의 타이트한 수비를 볼 수가 있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김정은 선수의 두 번의 그 쉬운 이지샷을 놓치면서요. 상대에게 오히려 역습을 허용한 게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이 자유투도 많이 얻어냈고 그 중에 8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하고 비교해봤을 때 리바운드 우리나라가 좀 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기록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죠.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돈 좀. 내가 돈이 어딘데? 친구론 안 된다. 바빌론은 된다. 바로 들려주는 바빌론. SBI 저축은행. 우리는 지금 사비녀 밀림을 향해 가고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털 한 올 한 올에서 주름 하나하나까지 UHD의 디테일로 당신의 눈앞에 불러오기 위해 Discover True Detail 삼성 UHD TV. 오프라인 대출의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이런 생각 왜 아무도 못했지?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마지막에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결국은 도카시키 선수가 오늘도 대한민국의 골밑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과시키와 지금 요시다가 특히 눈에 띄죠. 네, 이 부분을 좀 잘 틀어 막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일본은 9개의 자유투를 얻어서 8개를 메이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자유투 시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렇죠. 물론 이제 심판의 그런 파울 콜도 있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저렇게 자유투를 쏠 수 있는 몸 동작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조금 더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강영숙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변현아 아주 먼 거리 석점 열렸는데요. 챙겨서 나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자, 김단비. 네. 김단비 공격 리바운드 잘해줬어요. 네, 변현아 뒤쪽에 자, 이미선이 열렸고요. 열렸습니다.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일본이 잡아냅니다. 네. 요시다를 빨리 체크를 해야죠. 네. 자, 대한민국 선수들이 석점슛 3개 시도해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일본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시작으로 5초. 네, 볼을 압박해야지 그 빅맨으로 들어가는 볼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수비 이때까지 잘 됐는데 리바운드를 뺏겼습니다. 네. 자, 실점. 신장이 큰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차 슛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컨 리바운드를 허용해서 점수를 주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네. 도카시키에게 지금 세컨 찬스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마미야 유카 선수의 파울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보카시키가 외곽에 나왔을 때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동작을 못 하게끔 네. 바디 체크라든지요. 슛이 됐으면 박스아웃을 해준다든지요. 강영숙 선수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네. 타임아웃을 부르는 지금 이제 위성호 감독이 반드시 지금 득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패턴을 위해서 지금 타임아웃을 하나 불렀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힘들 수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일본은 오가유코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대한민국 선수들은 6명이나 지금 30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부상이 너무 많고 곽주영 선수도 발목 부상, 이미선 선수도 식중독 증세로 참 고생을 했고 지금 뭐 변현아, 김단비 모두 다 부상을 달고 뛰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이제 2쿼터 시작해서 한 2분 정도를 득점을 몰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쿼터별 득점을 살펴봤을 때 빅3와 준결승 경기까지를 살펴봤을 때 일단 4쿼터에 굉장히 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록에서 나타난 거와 비슷하죠. 스타트는 일본이 상당히 그 킥스타트가 됐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4쿼터, 역전승을 여러 번 거뒀기 때문에요. 4쿼터에 또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본이 이 1쿼터 후반부터 2쿼터 네. 초반까지 대한민국이 득점을 하지 못하는 동안 연속 10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1차적으로 쏘고 나서 절대적으로 그 점프를 리바운드를 다시 못 뛰게끔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변현하 오른쪽으로 돌파 시도합니다. 두 명이 붙죠. 이미선 다시 김단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김단비 마음이 급했습니다. 림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일본입니다. 나오죠. 왼쪽으로 미야모토 하지만 됐어요.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네. 지금 소금 역습을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5대 4의 아웃남바를 좀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한 테포 열렸죠? 늦췄고 이미선의 석점. 네. 안 들어가네요. 자, 지금 1쿼터 후반부서부터 지금 외곽 슛률이 극도로 지금 저조한데요. 네. 일단은 그 슈팅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역 방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김단비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안쪽에 넣어줬는데 여기서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런 하이로 파워 게임을 상당히 잘하는 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요. 네. 그 볼이 제 타임에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느덧 12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일본은 골밑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현아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뚫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드리블을 가지고는 상대의 저런 빠른 발을 이용한 수비를 부수기가 어렵거든요. 네. 드리블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요.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주희 선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돌파를 시도했는데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턴오버 5개째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짝바짝 나가서 제 네. 타임에 포스트에 볼이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일본의 공격입니다. 바운스 패스 비었어요. 네. 수비 로테이션이 안 됐죠. 어쨌든 간에 드라이빙이
뚫려서 도움 수비가 나가면 그 부분을 반드시 메꿔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선 올라가는데 이 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쯤 다시 끊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일본에게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올려놨습니다. 네. 이것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초반에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27대 11로 일본이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고, 자, 한국이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 일단 지도로 받고 김정은에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던지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바스켓 다행이네요. 커트. 지금도 공격의 모습을 보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스코어가 14점 차로 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대의 그런 그 타이밍에 맞춰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만의 그런 그 템포로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공격이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기가 살아있거든요. 분위기를 가져올 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있죠. 박혜진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유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그 압박 수비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상대 일본의 앞선 가드들의 능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어설픈 함정 수비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죠. 스피드가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그 위치를 채워줘야 돼요. 네. 바짝 나가야죠. 됐어요. 마크 잘 되고 있습니다. 볼 가진 선수를 압박을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도 압박이 되다 보니까 쉽게 못 던지죠. 사카에 걸렸어요. 네. 어렵게 던진 슛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원하는 수비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이렇게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하나씩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27대 14, 13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수비에 성공하면서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변현아. 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박혜진. 공격적 저게- 파울입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동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충분히 신장이나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앞서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하는 건데 저렇게 팔을 이용하면서 자리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버가딩을요. 네. 그리고 힘으로 밀고 나오면 되는 네. 부분인데요. 너무 의욕이 앞선 거죠. 27대 14, 13점 차로 대한민국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공격입니다. 지역 방어에도 활동량들을 많이 가져가줘야 돼요. 네. 일단 바깥에서 안쪽으로 투입이 됐고 어렵게 자, 던졌는데 끊어내야죠. 좋습니다. 됐어요. 수비 하나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박혜진입니다. 정면에서 박혜진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신정장 편현아에게 편현아 바로 쏩니다. 들어가야 편현아의 되는데요. 석점이 안 들어갑니다. 아, 오늘 외곽슛 정말 안 들어가네요. 자, 일본의 석점인데요. 짧았습니다. 맞죠? 리바운드 됐어요. 잡았습니다. 신정장 다시 편현아. 일단 한 템포 늦추는 대한민국입니다. 변현아 선수가 볼을 많이 쥐고 있는데요. 볼을 쥐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 필요합니다. 도카시키를 앞에 두고 반대에서 신정자. 움직여줘야죠. 네. 반대편 때려야죠. 강행숙 중거리 슛 안 들어갑니다. 신정자가 있습니다. 신정자 리바운드. 오늘 우리 선수들의 그 미들라인 슛이 너무 적중률이 지금 떨어지네요. 야투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파울, 일본의 파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야투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의 내용에 비해서는 그다지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좀 차곡차곡 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 변현아. 자, 신정자와 변현아가 하는 그 투맨 게임도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쪽에 편현아에게 연결됐습니다. 열렸죠? 아무도 없습니다. 박혜진. 이게 이제 메이드가 돼야 되는 들어가네요. 거거든요. 네. 외곽슛이 대한민국 참 안 들어가면서 공격이 쉽지 않은데요. 바짝바짝 나가줘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볼을 제 타임에 못 들어가게 해줘야죠. 네, 일본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크락 7초. 다시 반대편. 멀리서 던집니다. 석점이 꽂힙니다. 사쿠라기의 석점.
30대 14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팀. 신정자. 자, 높이 내줬고, 도카시키. 지금도 글쎄요, 변현아 선수의 발에 맞았다라고 판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도카시키 선수의 몸 맞고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일본의 공격권을 선언했습니다. 자, 1쿼터 초반에는 그 우리나라 포드진이 포스트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역시 한 가지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역시 이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꾸, 정적으로 자꾸 세워놓고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찬스를 내는 그런 그 루트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성우 감독이 또다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가 신정자 선수. 그런데 네. 4득점이에요. 자, 야투일이 너무 떨어지는 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일단 뭐 4강과 결승 연이어서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들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요. 준결승전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신정자 선수가 33분, 김정은 선수가 28분, 네. 박희준 선수가 29분을 넘게 뛰었습니다. 네, 그런 시간적인 배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조건은 똑같다고 보죠. 네, 체력적인 그 어려움은 양쪽 다 있다고 보는데. 네. 집중을 해서 슈팅 컨디션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요. 네. 자, 패스 돌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도카시키. 안쪽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죠. 바깥쪽에서 잘 잡았습니다. 됐고요. 다시 됐어요. 끌어냈습니다. 네. 수비 하나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역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슈팅 야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상대한테 이제 트랜지션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극격 처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점프슛이 짧네요. 자신이 없어요. 네. 자, 대한민국이 공격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격. 3분 10여 초 코너를 남아있는 봐줘야죠. 전반전입니다. 네. 코너 쪽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파고드는 일본인데요. 잘 막았습니다. 파울이네요, 현현아. 글쎄요. 블락샷 가능성이 있었던 그 동작이었는데. 현현아 선수의 두 번째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글쎄요. 그 슛을 쏘는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블락샷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볼을 쳤던 변현아 선수인데. 네, 지금 지역 방어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좀 아쉬운 점이 볼이 반대로 이제 넘어갔을 때요. 네. 그 볼 사이드 쪽으로 어쨌든 간에 그 협력 수비 위치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 템포씩 느리기 때문에 지금 도움 수비 그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32대 14 대한민국이 18점 뒤져 있습니다. 김단비. 자, 10점대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박희진의 석점. 이번에도 안 들어갑니다. 참 정말 안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슛입니다. 그만큼 많이 지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반전 2분 30여 초 남기고 골 밑에서 또다시 득점에다 보너스 원샷까지 내줍니다. 지금은 그 마미야 유카 선수가 반대 포스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페인트존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공격자 3초로 지적을 해도 무관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저 부분에서 저 위치에서 자리를 잡기까지가 반대 포스트부터 이렇게 그 동작을 했거든요. 저런 걸 안 잡아주면 이제 신장이 작은 팀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한 4분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단비. 수비가 타이트합니다. 쉽게 여유가 안 보이는데요. 다시 바깥쪽 현현아. 안쪽에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박혜진이 뜹니다. 막혔습니다. 그렇죠. 볼 빨리 체크해야 돼요. 네. 35대 14. 정말 일본이 탄탄하게 수비력을 세우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끝까지 수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카시키
자, 분명한 것은 한 번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차곡차곡 가다 보면 또 4쿼터에 한번 기회가 오거든요. 네. 어렵게 던졌고 됐습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자, 이런 볼들이 한번 속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제 슈팅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쉬운 공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신정자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어렵게 대한민국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신정자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미들라인에서 지금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신정자 선수 홀로 6득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35대 16. 자, 일본의 공격. 좌중간. 다시 수비 하나 해야게 되겠죠. 도카시키. 지금은 잘 됐어요, 수비가요. 네. 바깥에서 어렵게 던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역 방어하면서 선수들끼리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요. 저렇게 네. 이제 체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두 번의 수비는 상당히 잘 됐네요. 이제 이 수비에서 상승세를 공격으로 이어져야 되는 대한민국 팀입니다. 박혜진. 다시 변현아. 두 명 사이에서 파울입니다. 일본의 파울. 지금 저렇게 이제 몸을 부딪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네. 마미야 유카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신정자 선수가 지금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패턴 2를 지금 지시를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렇게 지금 프리랜스로 가는 것들이 하는 공격들이 지금 일본한테 지금 잘 안 먹히고 있거든요. 네. 팀 플레이에 의한 득점이 필요합니다. 비켜주면서 반대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김단비. 열렸고요. 다시 양지희 멀리서 쐈는데 안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 대한민국 선수들의 슛이 안 들어가면서 야투율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골 밑으로 가는 패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요시다 안쪽에 다시 바깥쪽 열렸는데요. 던지는데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렇게 그 탑에서 도카시키와 요시다가 하는 그 피켓롤을 좀 대처를 저렇게 안이하게 하게 되면요. 네. 반대 그 윙에서 저런 찬스가 나거든요. 변현아 돌아서면서 패스 실책이죠. 미스입니다. 지금은 1대1로만 가지고서는 지금 공격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네. 철저하게 지금 팀 오펜스가 돼야 되죠. 자, 대한민국이 일본을 맞아서 정말 전반전 어렵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됐는데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맞아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반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수비가 안 돼서 저렇게 많은 점수를 허용한 게 아니고요. 그 득점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우리의 그 공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대한테 그 쉬운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3, 4쿼터 후반전에는 슈팅에 대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필드골 성공률, 특히나 2점슛 면에서 28%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턴오버도 8개를 했고, 일단 전체적으로 일본과 맞아서 조금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 일본의 그 수비에 밀려다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결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